저는 오늘 오는데요. 그 전에 오셨던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네요.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이어지는 땅 감독님과 배우 세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눌 텐데 입장하실 때 큰 박수로 네 분의 게스트를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지는 땅 네 분을 모시겠습니다. 들어나주세요. 네, 오늘 오신 관객 여러분께 차례로 인사 한 말씀씩 해주시고 본격적인 Q&A 시작하겠습니다. 감독님부터 해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어지는 땅 개봉 전에 프리미엄 데이로 특별 상영하게 됐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어지는 땅에서 이원 역을 맡은 공민정입니다. 네,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얘기 많이 나누도록 해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어지는 땅에서 호림 연기한 정회린이라고 합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어지는 땅에서 화진 역할 맡은 류세일입니다. 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영화제를 통해서 영화를 먼저 보신 분들이 자리에 계실지 모르겠어요. 오늘 처음 보신 관객분들도 계실 테니까 영화가 막 끝난 직후에는 생각이 여러 가지로 엉켜있죠. 질문을 생각하실 동안에 제가 먼저 게스트분들께 질문을 몇 가지 여쭤보고 간접적으로 마이크를 넘겨서 같이 오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감독님께 첫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이 영화에 대한 저의 첫인상은 걷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움직임을 계속 담는 산책 같은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좀 사색 같은 영화다라는 인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영화가 처음에 서울독립영화제 상영을 할 때 그때 감독의 로그라인을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보았는데 우리는 움직이는 땅을 자리만 바꿔가며 디디고 서 있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한 줄이 딱 써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영화를 보고 나서 제가 왜 이 로그라인이 떠올렸냐면 산책하는 영화, 움직이는 영화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설명하는 그 단어는 움직이는 주체가 내가 아닌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땅이 움직이고 있는 느낌으로 영화를 설명하셨길래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가 듣고 싶었어요. 인물들이 계속해서 움직이는 시간에 대한 영화라고 생각했는데 왜 땅의 움직임으로 이 영화를 처음 설명하고 싶으셨을까? 제가 말씀해주신 로그라인 같은 문장을 염두해뒀던 이유가 움직이는 땅이라는 그 문장을 포괄적으로 이미지화했던 것 같아요. 그 움직이는 땅이 환경일 수도 있고 내가 사는 곳의 환경적인 요건이나 내가 만나는 사람 관계 수많은 것들이 주변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다라고 여기면서 그런 문장을 떠올렸던 것 같아요. 내가 움직이는 것이 삶이기도 하지만 나를 둘러싼 환경과 관계의 변화들을 조금 더 생각하게 하는 로그라인과 또 확대하면 제목까지 그 인상이 조금 이어지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고요. 작품에서 공민정 배우와 정혜린 배우는 단편 작업도 감독님과 함께 하신 적이 있으세요. 단편 작업이나 혹은 장편 작업을 이전에 했던 멤버들이 다시 뭉쳤을 때 우리는 이런 오해 아닌 오해를 하게 되죠. 이 팀이 사이가 굉장히 좋았나 보다, 혹은 서로의 작업에 굉장히 만족했나 보다라는 기분 좋은 오해 아닌 오해들을 하게 되는데
장편 작업은 단편과 조금 다르기도 하고 배우들의 입장에서는 감독이 첫 장편을 만들 때 좀 힘을 실어주고 싶은 기분 같은 것도 간혹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따가 다른 질문을 또 드리겠지만 미리 장편 작업 이전에 단편 작업하신 두 분께서는 감독의 장점을 어떻게 파악하셨는지도 일단 궁금해요. 그것이 저희가 오늘 느낀 연출가의 장점과 일치하는지도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요. 저는 주인들이라는 단편 작업이 제 처음 연기한 작품인데 희용 감독님과 같이 작업을 할 때면 우선 뭔가 가둬두지 않고 제가 표현하고 싶은 그대로 그냥 그대로 둬주시는 그런 면들이 저한테 좀 재밌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냥 믿어주시고 그런 것들. 이 영화에서도 그 같은 작업의 방식이 똑같았나요? 네. 박민정 배우님은 어떠세요? 감독의 연출에서 어떤 인상들을 좀 받으세요? 이전에도 독일 뭐가 한계라이터 주인들 이렇게 같이 작업했었는데요. 첫 작업부터 그냥 이 현장이 굉장히 편하다, 나를 굉장히 편하게 해준다라는 느낌을 받았었고, 아까 말한 것처럼 좀 놀 수 있게끔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어떤 약속이 없는 건 아니고 내가 안전하다라는 울타리가 있다는 느낌 하에 그 안에서 충분히 놀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감독이라는 걸 첫 작업 때 느껴서 그 한 번만 같이 해봐도 어떤 사람인지 믿음이 생기잖아요.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작품도 마찬가지로 또 여전히 좋았고, 그래서 장편을 찍을 때 물론 내가 힘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힘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희영 감독이 찍는 첫 장편 영화에 꼭 함께하고 싶다, 같이 첫 작품 만들어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모르지만 엄청나게 힘이 됐을 거예요. 함께 작업했던 사람들이 나와 함께 그 작업을 조금 더 확장해서 무언가를 보여주고 싶다고 생각하게 하는 것만큼 영화를 함께 만드는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어떤 팀워크 같은 게 더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류세 배우는 이번에 감독님과 첫 작업하셨지만 이전에 단편 작업을 함께 하셨던 두 분의 배우와 마찬가지 인상을 감독님께 받으셨나요? 네. 다르게 말하기도 어렵겠죠? 배우들께는 또 이런 질문들을 공통으로 드려보고 싶었어요. 방금 그 자유롭게 좀 연기를 하게 풀어준다라는 표현들을 배우들이 썼는데 이 영화가 좀 길게 이어지는 카메라의 시간들의 연속이기도 하죠. 그래서 숏의 길이가 굉장히 긴 편이고 전체 씬을 세어봤을 때도 최근의 장편 영화의 경향보다 씬의 수 자체가 좀 적어요. 아주 간결한 세팅으로 이루어져 있는 영화인데 바꿔 말하면 배우들이 그 카메라의 시간을 좀 버티듯이 작업해야 되는 순간들도 분명히 있는 거죠. 오래 본인을 관찰하는 그 무게감을 좀 이겨내야 하는 작업이랄까요?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무게감으로 다가왔던 작업 같진 않지만 그래도 이 긴 시간 안에서 본인의 연기를 계속해서 지켜보는 그 카메라가 있는 현장을 경험했던 소감이 굉장히 궁금해요. 아닌 영화들도 있겠지만 요즘은 숏의 길이가 굉장히 빠르고 화면 전환이 많은 연기들의 익숙함을 요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작업이 배우들에게 주는 환기 혹은 즐거움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유세일 배우부터 답변 들어볼까요? 저도 돌이켜 생각해보면은 굉장히 그 숏의 길이가 굉장히 길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뭔가 좋았던 점은 짧게 가는 것이 아니라 길게 가니까 정말 충분히 뭔가 존재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뭔가 커트 형식으로 가는 게 아닌 쭉 계속 그게 그때 당시에는 너무 힘들었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그때 되게 잘 존재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만들어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 롱테이크로 계속해서 촬영을 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연기할 때도 조금
그러니까 호흡이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몰입할 수 있게끔 그런 힘들이 작용했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롱테이크로 찍으면 배우 입장에선 편하죠. 그 시간을 그냥 살아내는 건데 카메라를 버틴다는 느낌보다는 그 안에서 내가 프레임 인하고 아웃할 때까지 아니면 아웃을 안 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동안 우리가 첫 대사부터 마지막 대사까지 지킬 약속 지키고 그 안에서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건데 그 캐릭터 안에서 물론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것만큼 편하고 재밌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컷을 이렇게 하나하나 쪼개고 찍으면 그 전 감정도 이제 연결해야 되고 상황도 연결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요소들이 들어오는데 오히려 그게 더 어렵다면 어려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한 테이크로 찍으면 전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이건 그 안에서 자유롭게 좀 유영할 수 있는 배우들의 힘인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잘 찍은 롱테이크 장면들을 보면 이건 되게 좋은 리듬의 형태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해요. 배우도 감독을 믿고 연출가 역시 배우의 어떤 면모들을 믿어줘야만 포착할 수 있는 순간들이 아주 좋은 롱테이크에는 담긴다고 생각해요. 이 영화에는 그런 순간들이 아주 많은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영화의 장면 하나하나를 조금 돌이켜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의 시작이 공원의 장면으로 시작을 하죠. 그 전에 어떤 상황이 아마도 그 정혜린 배우가 연기한 인물에게 쭉 따라가면서 펼쳐졌을 텐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첫 번째 사건은 캠코더를 발견하고 그것을 보는 것이 사건으로 펼쳐지죠. 이 캠코더라는 장치가 그간으로 들어오게 된 과정이 굉장히 궁금한데 이전에 감독님의 단편 작업을 보신 분도 계시고 보시지 못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전의 작업에서도 내 곁에 없는 사람을 기억하는 방식이라거나 아니면 물건이 등장하는 식의 이야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캠코더는 전 조금 더 적극적인 장치 같거든요. 왜냐하면 내 눈앞에 시야 그리고 기억을 저장하는 물리매체라는 점에서 이전에 활용하셨던 대화에서 나오는 기억의 방식이나 다른 물건과는 조금 다르다는 인상을 첫 장면부터 받았던 것 같아요. 캠코더라는 장치가 그간으로 들어오게 된 과정이 좀 궁금합니다. 캠코더라는 장치가 시나리오 당시에 들어오게 된 계기가 되게 명확하게 있었는데 그것도 사실 우연스러운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 극 중에 서경 씨, 경서 역할을 맡은 김서경 씨가 평상시에 그 오래된 캠코더를 수집하는 취미가 있는데 그 캠코더로 영상을 만들고 혼자 편집하는 게 취미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캠코더를 저도 같은 기종으로 그 영화용 소품으로 한번 구매를 해볼까 해서 구매를 하고 나서 그 캠코더를 어떤 장치로서 활용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인물 각자가 가지고 있는 또 기억이라는 소재와 묘하게 맞물리면서 영화에 되게 독특한 질감을 만든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이 가장 좋은 의미의 이질적인 어떤 질감으로 드러나는 것이 지하도 장면인 것 같아요. 두 인물이 밤에 지하도를 걸어가는 화면 자체가 캠코더 질감으로 표현이 되고 그때 카메라를 주었고 거기서 이원을 봤다는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있죠. 그러면서 나는 그걸 좀 못 볼 것 같다라는 이원의 대사가 끝난 이후에 앞으로 홀로 걸어가는 뒷모습을 쭉 포착하는 그 지하도 장면이 기억이 나실 텐데요. 이 장면이 왜 좋은 의미에서 이질적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냐면 마치 이걸 바라보고 있는 게 호림의 시선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 이후에 그 사람이 죽었다고 말하는 이원의 말이 등장하기 전부터 느껴지는 어떤 감상인 것 같은데 마치 이원의 곁에 있던 그 누구일지 모를 카메라를 소유했던 그 사람의 시각으로 갑자기 바뀌는 듯한 좀 이질적인 질감이 그 지하도 장면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씬의 목표라든지 뭐 담고 싶었던 질감들이 다 궁금하긴 하지만 그 지하도 장면은 특히 여쭤보고 싶었어요. 여기 어떤 질감과 어떤 표현을 기대하셨는지요? 사실 그 장면 촬영할 당시에도 가장 긴장하고 떨렸던 것 같아요. 시나리오 썼을 때 그 분위기를 온전히 그 캠코더 하나로 구현해낼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는데 당시에 그 장면에서 제가 풀어보고 싶었던 뉘앙스가 있었는데 그거는 조금 이 두 사람이 일상적인 움직임 안에서 굉장히 환상적인 만남 혹은 환상적인 어떤 사건들 그런 그 굉장히 다른 시점에서의 생각이나 그 사건이 개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분위기가 호림에서 이원으로 전환될 때 필요하다고 느꼈고 그래서 그 지하도 장면에서는 조금 더 캠코더의 오래된 화면의 질감에 조금 기대서 그런 환상적인 시선으로 이원에게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 장면에서는 표현하고 싶은 방금 말씀하셨던 목적이 되게 분명하게 보이는 거라면 한편으로는 저는 영화 곳곳에서 배우들의 움직임을 조금 반하듯이 카메라가 지켜보고 있다? 혹은 아주 오랜 시간 관찰한 이후에 이 배우가 어떻게 움직일 때 가장 말하자면 피사체로서 캐릭터로서 아름답구나를 좀 포착한 순간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도 그렇게 들어간 장면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예를 들면 공민정 배우가 연기하는 이원은 식물을 심는 사람인데 뭐 그것 때문에라도 필요한 장면이긴 했지만 저는 그 식물을 돌보는 테라스였을지 어딜지 모르는 그런 컷들은 말하자면 제가 설명한 카메라가 이 배우의 움직임에게 반한 순간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쩌면 시나리오상의 구현보다 조금 즉흥적으로 들어간 그런 움직임의 장면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여기 앉아 계신 세 캐릭터, 세 배우에게 그런 순간들이 실제로 감독님이 느끼신 순간이 있었는지 궁금해요. 그렇게 반영된 장면이 있을까요? 즉흥적으로 반영된 장면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초반에 호림이 공을 튀겨주는 아저씨 사이로 걸어가는 장면은 그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생겨난 컷인데요. 다른 컷들은 다 시나리오에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너무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무언가로 보여서 제가 또 그런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고요. 아까 그 지하도 장면 이후에 이원에게는 좀 배우로서는 정말 이게 어려웠을 만한 어떤 장면 하나가 주어진다 생각이 들어요. 카메라를 보고 과거를 이야기하는 이원의 독백 장면이 있는데 이게 저는 작품 외적으로 보면 오디션 셀프 카메라 느낌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면 거기서 카메라가 돌면 자유 연기를 해보세요 하는 것 같은 느낌의 장면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스토리도 당연히 그 안에서 연결성을 가지고 캐릭터로서 연결성도 가지지만 어쩌면 국민정 배우가 이원 연기하는 과정이 이 씬을 촬영하는 어떤 목표라든지 마음은 조금 달랐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도 조심스레 해봤는데 실제로 촬영은 어떤 마음으로 다가갔는지 국민정 배우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그날 기억이 선명하게 나는데요. 정말 오디션 영상 찍듯이 테이블 위에 카메라 올려놓고 이렇게 찍었고 근데 사실 어떤 특별한 건 없었고 그냥 제가 제일 친한 친구한테 내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있었던 이야기들도 내가 직접 겪은 일로 믿었고 믿으려고 했고 그래서
제 얘기를 친구한테 해준다. 딱 그것만 생각하고 별 특별하게 뭐 그런 건 없었어요. 한편으로 또 정예린 배우는 정반대의 장면의 기술로 우리를 또 되게 인상적으로 마음에 남기게 하는 무언가를 만드는데, 저는 정예린 배우가 연기하는 장면을 보고 제가 차이는 기분이었거든요. 제가 저의 전 애인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가 내가 다시 한번 차이는 것 같은 정말 가슴 아픈 어떤 이별의 순간을 이 영화를 통해서 또 체험을 하게 됐는데, 그 장면에 좀 배우에겐 죄송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 배우 스스로의 만족도가 궁금해요. 왜냐하면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정혜린 배우가 정말 아름답고 감정을 잘 다루는 배우라고 한 번에 인식하게 된 순간이기도 하거든요. 다른 모든 장면도 그랬지만, 그래서 배우가 보기에는 자신의 연기가 늘 아쉬움이 조금씩 남지만 저는 그게 정말 인상적인 순간이었기 때문에 꼭 드리고 싶은 질문이었어요. 그 전 애인에게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을 고백하고 결국엔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 씬을 촬영할 때, 그리고 이후에 보셨을 때 그 장면의 만족도는 어떤가요? 일단 그 씬을 찍기 전에 대사를 제가 봤을 때 처음에 드는 생각은 되게 호림이 격정적으로 어떤 행동을 취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이해를 했었는데, 아니야, 약간 조금 다르게 호림이랑은 다른 방식으로 얘기를 전했을 것 같아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제가 연기를 동아님과 함께 하면서 그냥 다르게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연기를 했지만 동아님과 그 어떤 뭔가 합이 되게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기를 하면서 그냥 순간적으로 몰입이 너무 잘 되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컷 연기가 끝나고 한 번 더 다시 하고 싶다는 마음이 사실 있었는데, 다르게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감독님이 그냥 조용히 오셔서 오케이예요 이렇게 해주시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때 되게 궁금했어요. 제가 어떻게 연기를 했는지. 그리고 그냥 동원에게 최대한 그런 슬픈 마음을 숨기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연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일어나지 않은 가정을 질문하는 건 좀 무례하고 죄송한 질문이긴 하지만, 그 다르게 연기를 했다면 어떤 톤이었을까요? 지금은 너무 최상의 결과물처럼 느껴지는데 현장에서 다르게 해보고 싶으셨다고 하는 문득 궁금해지는데요. 조금 더 날카롭고 더 거칠게 처음 생각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이해했을 때. 그 다른 버전을 우리는 영영 볼 수 없습니다. 지금의 최상의 버전으로 저희는 이 영화를 기억할 수 있을 뿐이에요. 죄송합니다. 한편으로는 화진 역은 또 다른 역들과 너무 다르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캐릭터는 이전의 캐릭터들과의 관계성이 전혀 없는 데다가 우리가 한 번쯤은 그 비포 선라이즈류의 영화로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전형성을 좀 가진 캐릭터잖아요. 그래서 이 캐릭터의 톤 앤 매너를 잡는 게 배우에게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적당한 설렘도 관객에게 줘야 하고, 한편으로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조금 느끼해지거나 이러기 딱 너무 쉬운 캐릭터라서 어느 적정선을 찾아야 할까가 화진을 연기하는 배우의 좀 가장 큰 고민이지 않았을까? 밸런스를 찾아가는 과정이, 그런 짐작을 좀 해보았는데 실제로도 배우에게 그 밸런스를 잡아가는 게 가장 큰 숙제였는지도 궁금하네요. 예, 가장 큰 숙제였고 근데 그게 생각이 나는 게, 저는 이제 런던 로케를 못 가고 바로 밀라노로 갔었는데, 그래서 이제 마주했을 때 이제 되게 저는 다 모든 것들이 생경했었거든요. 다음에 이제 서울에 이제 돌아왔을 때 얘기 나왔던 게, 저도 런던에 가서 뭐라도 짐이라도 하나 들 거 그랬어요,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다시 또 영화를 보고 생각하니까 그때 감독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화진이 어찌됐건 이원을 처음 만나는, 여행에서 만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맞아 떨어졌던 것 같아요. 제가 저는 이제 인간으로서, 그러니까 인간 배우로서 제가 더 이렇게 좀 친하고 더 런던에 가가지고 이렇게 했었으면 더 좋은 시너지가 나지 않았을까라는 1차적인 생각을 했었는데 다 맞더라고요. 화진 여행 온 게 맞고 그게 저한테도 감각적으로도 이렇게 확 오니까 그래서 좀 그쪽으로 그냥 톤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 화진이 가구 만드는 얘기 같은 걸 중간에 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 사람이 일하러 온 것이 맞는지라는 의심을 저는 끝까지 거두지 않을 수 없었지만 어쨌든 배우들에게는 또 이런 질문을 공통적으로 드려보고 싶은데요. 이별 후에 남은 그 자녀 감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이별 후에 놀랍게도 좀 말끔히 해소되는 타입의 사람도 있을 거고 내가 왜 이러지 싶을 정도로 오래 가지고 가게 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그 자녀라는 것은 남게 마련인데 그것 또한 그렇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어떤 설렘 같은 것도 우리 인생에 있는 굉장히 보편적인 순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영화는 결국에 아주 특이한 어떤 이야기들을 다루는 건 아니지만 그런 보편적인 만남과 헤어짐과 기억에 대한 이야기를 익숙한 곳이 아닌 조금 새로운 배경에서 풀어냈다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방금 언급해 주셨듯이 런던, 밀라노라는 배경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배우들은 그 익숙한 감정, 내가 여러 가지로 생활해서 혹은 연기로 잘 아는 그 감정을 새로운 공간에서 펼쳐낼 때 조금 특별해지는 감흥이 있었는지 궁금해요. 아니면 생각해본 것과는 좀 달리 장소는 크게 상관이 없다라는 인상을 오히려 받으셨을지 궁금하거든요. 구민정 배우님부터 답변 듣고 싶습니다. 당연히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고 보이는 거에 영향을 많이 받지만 근데 사실 캐릭터 자체는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 익숙한 사람이어서 제가 받는 환경이 주는 영향이 캐릭터한테는 영향을 주진 않았던 것 같고요. 근데 네, 그래서 딱히 뭐 거기 가서 찍은 게 저한테는 뭐 새롭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오히려 캐릭터로서는 익숙한 곳이니까 그래서 익숙한 곳에서 찍는다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은걸요. 정일 배우는 어떠셨어요? 거기 간 사람이네요. 차이가 진짜 분명히 있네요. 살았던 사람과 이제 막 런던에 도착한 사람이라는 차이가 있죠. 저도 실제로 런던은 처음 가본 도시여가지고 그래서 더 뭔가 낯설지만 제가 어쨌든 사랑하는 사람을 한 번 더 보려고 간 곳이기 때문에 많이 구경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낯선 곳이기도 하고 제가 뭐라고 말을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저는 굉장히 낯설었습니다. 사실. 신선하고 좀 낯설고 이런 감각들이 자기도 모르게 어느 정도 좀 배어들었을 거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네, 유세아 배우는 어떠셨어요? 런던은 비록 가지 않았지만 정말 신선했고요. 얼마나 신선했냐면 이게 저는 이제 그러니까 세 분이서 런던에 계실 때 저는 밀라노에 도착을 해서 이제 약속된 호텔로 가기 위해서 이제 택시를 잡아야 되는데 제가 분명히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여기 갈 수 있다, 나를 와라 해서 너무 좋다 해서 갔는데 이제 검정색 벤츠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나를 이렇게 기빈 대접을 해주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태웠는데 그날 갖고 간 돈 다 썼거든요. 그 택시. 감독님한테도 감독님 저 잘 도착했는데요. 돈을 다 썼습니다. 그래서 그래 웃으시면서 그냥 잘 있어보라고 그 정도로 생경하게 정말 있었습니다. 첫 도착 첫날의 생생한 에피소드까지 저희가 갑자기 들을 수가 있었어요. 영화의 스타일이라고 할 만한 것을 또 하나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저는 질문을 준비하면서도 의도된 스타일이 아니면 어떡하지를 약간 걱정하면서 생각을 했는데
영화를 보는 동안 제가 얼마간 이 영화에 왜 이렇게 이입이 안 되지? 그러니까 장면은 좋은데 왜 이게 약간 멀게 느껴지지를 계속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게 이 영화의 편집 스타일에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카메라는 멀리서 인물을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상적인 상황을 생각하면 예를 들어 저랑 뭐 맨 뒷줄에 앉아있는 관객분이 여기서 대화를 한다면 목소리가 작고 잘 안 들리는 게 정상적인 거리감이잖아요. 그런데 이 영화는 거기에 후신호금을 붙이기 때문에 소리 자기서 오는 그 이질감 같은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첫 장면에 공원에서 아주 멀찍이 벤치에 앉은 사람들의 대화를 들려줄 때 그게 공원 장면만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후의 장면들이 다 이런 선택이더라고요. 좀 원거리 촬영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후신호금을 붙이는 방식인데 보다 보니까 저는 이 영화의 스타일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렇게 찍어낸 씬들이.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지 않은 그 거리감을 인식하게 하는 그 씬 자체가 이 영화의 스타일이자 방법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로 그랬는지 궁금해요. 아니면 이게 여건상 그냥 후신호금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 때문에 제가 스타일이 아니면 어떡하지라는 조심스러운 걱정을 하고 있었죠. 그 반은 맞으시고 반은 다른 것 같은데요. 그 후신호금을 안 한 작품이어가지고 네, 근데 이제 처음에 녹음할 때 그 수음을 하는 위치적인 게 처음부터 인물들하고 계속 가까웠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제가 이 영화 촬영 감독님하고 처음 논의했을 때는 촬영은 최대한 거리감 있게 잡았으면 좋겠고 사운드는 그 거리감하고 상관없이 최대한 인물하고 가까워도 상관없다라는 거를 이제 동시녹음 해주는 친구한테도 공유를 했던 내용이긴 한데 그게 이런 효과를 낼 줄은 저도 예상은 못했지만 저한테 이제 가장 중요했던 건 그 소리가 들려야 한다라는 게 가장 중요했었고 그게 이제 촬영 카메라와 피사체의 거리감하고 비슷하거나 같지 않은 조건이어도 저는 상관없다라는 마음이긴 했어요. 그게 되게 독특한 분위기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개봉전이잖아요. 이제 이후로는 의도했다라고 하셔도 상관없지 않을까라는 우리만 입 다물면 되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한편으로 또 하나 굉장히 독특하게 영화의 스타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자연의 풍경들을 담을 때와 그리고 비어있는 공간을 다룰 때 카메라의 느낌이 굉장히 다르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중간에도 왜 비어있는 공간 혹은 뭐 경서가 잠깐 앉아있는 장면이 등장하긴 하지만 그 몽타주를 계속 비추는 장면들이 있는데 실제로 자연과 함께하는 인물들 혹은 자연만 등장할 때 카메라와 그것이 아닌 사물들을 비출 때 좀 목표가 달랐는지도 궁금해요. 뷰파인드를 통해서 완전히 다른 느낌들을 보고 싶으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제가 말로 이거를 잘 설명할 자신은 없지만 여쭤보신 그 질문에 최대한 가깝게 답을 드리자면은 계속 그 동그란 지구의 이미지를 계속 생각했었거든요. 이 영화를 촬영할 때. 그래서 그 카메라가 만약에 허공에서 우리를 계속 관찰할 수 있는 관찰자의 시선이라면 정말 다른 레벨과 다른 각도에서 계속해서 뭔가가 지켜보고 있고 지켜봐주고 있다는 그 시선을 계속 상기시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물을 바라볼 때와 그리고 풍경 인서트들이 나올 때 카메라 촬영 감독님하고 계속 얘기했던 거는 최대한 관조적으로 바라보는 그 뉘앙스를 풍기자라고 계속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딱 맞는 비유는 아닐 것 같은데 마치 인공위성이나 무언가가 계속 이렇게 돌아가면서 관찰하는 것 같은 인상을 실제로 받은 것 같은 장면들이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감독님께 하나만 여쭤보고 관객석으로 마이크를 넘길 텐데요. 질문이 잘 전달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가장 궁금한 점이긴 했는데 영화가 일반인들의 얘기잖아요. 물론
이원은 정착한 사람이지만 그도 어딘가에서 떠나와서 이곳에 정착을 새롭게 한 사람이죠. 근데 물리적인 터전을 그렇게 옮긴다는 게 요즘 세대나 그리고 최근의 창작자들에게는 이전과는 조금 다른 의미인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종종 해요.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1세대, 2세대 이민자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진짜 뭐 아메리칸 드림 혹은 다른 드림을 꿈꾸면서 삶의 터전을 옮겼을 때와는 지금의 터전을 옮긴다는 조금 다른 식의 표현 같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이어지는 땅이라는 제목 자체도 연결의 느낌이 강한 어떤 시대를 생각하게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원이 그런 대사를 하잖아요. 뭐가 그리운지 모르겠는데 계속 그립다 이런 대사를 하기도 하는데 아마도 그것이 이전과는 다른 이방인의 정서일 거라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그래서 감독님께서도 실제로 오늘날만의 이방인의 정서 혹은 터전을 옮긴 사람들의 정서가 새롭게 있다고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하고 혹은 본질적인 것은 그래도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있는지 궁금해요. 되게 재밌는 질문인 것 같아서 반가운데 그렇게 생각해보면은 좀 다양한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 이전 세대에 갖고 있는 이방인으로서의 어떤 차이 혹은 감각들이 제가 느끼기에는 사실 어떤 본질적인 것은 변함없이 이방인들이 공유할 수 있는 지점이 분명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언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언어로 비롯한 차이와 문화까지 가기까지의 모든 차이들이 이방인 혹은 다른 나라로 살고 옮겨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독이나 상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뭔가 본질적인 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서 그 이원이 외국어를 쓰는 장면이 잠깐 등장하긴 하지만 공간은 외국이지만 한국 사람들끼리 어떤 이야기이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조금 재미있는 이질감 같은 것도 이 영화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방인이 돼 마냥 이방인으로 보이지 않는 정서, 좀 떠드는 사람들이지만 마냥 떠돌진 않는 사람들의 정서 같은 게 이 영화에는 좀 있는 것 같고 그게 포괄적으로 결과적으로는 이어지는 땅이란 제목과도 다 연결되는 지점들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난해한 질문이었을 텐데 답변 감사합니다. 특별히 답변 감사합니다. 네, 관객석으로 마이크를 넘겨서 질문을 함께 받아볼 텐데요. 질문 있으신 관객분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드립니다. 세 번째 줄에 계신 관객분께 먼저 쓸게요. 영화 잘 봤고요. 서진이랑 이원이 처음에 거기 서점 안내해 줄 때 만났을 때 그쪽 가는 길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안내해주고 다시 어떤 길로 돌아가잖아요. 그쪽 가는 길이 아니었는데 이거로 찾아갔던 그런 뜻인데 처음 만났을 때 두 사람의 감정이 뭐 어떤 거였길래 일부러 거기까지 그래서 저게 됐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또 제가 영화를 제대로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호림이 두 사람이 기타 치면서 노래하는 장면에서 지켜보면서 이렇게 몰래 이렇게 눈물 흘리는 장면이 보이는 것 같은데 그게 한쪽 눈에서만 이렇게 가면서 좀 멀리 떨어진 쪽 눈에서만 이렇게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 같아가지고 그게 담긴 의미가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일단 공민정 배우님께 답변 부탁드릴까요? 아까 관객분이 보시기에는 굳이 이원이 가는 길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 길에 데려다준 마음이 무엇이었을까 궁금하다고 하셨죠? 실제로 별 의미 없어요 라는 말까지 덧붙였는데 말입니다. 그렇죠? 가는 길이었어요. 가는 길이어서 알려준 거예요. 별다른. 근데 다시 만났을 때 조금 반가웠고 그때 얘기를 나눠서 그때 뭔가 더 얘기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그냥 진짜 호의였어요. 호의.
별 뜻이 없었던 대사와 똑같은 마음이었네요. 정혜린 배우는 아까 언급해주셨던 장면을 찍을 때 그 상황에 어떤 감정을 같이 덧붙여서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한쪽 눈에서만 눈물이 났는지 이제 알았는데 자세하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그거는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었고, 그래서 그 한쪽 눈의 의미는 별 생각이 없었고요, 사실. 그리고 제가 그 씬을 촬영할 때는 그냥 제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던 사람이 지금 현재의 애인과 함께 행복한 모습을 보고 있을 때 그때를 계속 생각하면서 제가 감정이 그런 뭔가 속상하기도 하고 아련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의 행복을 바라기도 하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연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장면을 볼 때 두 번 차이는 기분이었다. 아주 마음 아픈 감흥이었다라는 감상을 전하고요. 아까 앞줄에 손드셨던 관객분 질문하시겠어요? 저는 일단 영화 제목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고요. 왜냐하면 영화 제목이란 게 어떻게 보면은 그 영화에 대한 걸 전체적인 걸 관통하는 걸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화 제목을 이렇게 이어지는 땅이라고 왜 이렇게 지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하고, 그리고 또 하나 배우분들 전체적인 질문인데 가장 촬영하면서 힘들었던 장면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끝나고 나서는 가장 만족스러운 장면인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 실제로도 이번에 힘들었던 장면과 가장 좋았던 장면이 일치하는지 그 부분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독님부터 제목에 대한 얘기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을 처음 지을 때 제가 시나리오를 쓰려고 하고 자료 조사 같은 느낌의 런던하고 밀라노에서 촬영이 이루어질 거라는 그 계획을 세운 다음에 런던하고 밀라노 그 도시 이름의 어원을 한번 찾아봤었어요. 그래서 그 런던의 어원은 깊고 좁은 땅의 성이었던 것 같고,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그리고 밀라노에서는 찾은 어원의 뜻이 두 개의 강 사이에 떠 있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그 두 도시의 어원이 주는 제 나름대로의 어떤 해석이랑 이미지가 그려지면서 시나리오 작업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어지는 땅이라는 제목이 자연스럽게 붙게 됐는데, 이어지는 땅이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그림이 관객분들마다 조금 다르게 새겨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제목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혹시 땅이라는 단어를 다른 단어로 바꿔보신 적은 없으세요? 처음부터 계속 땅이었나요? 네, 처음부터 땅이었고 한번 제목을 바꿔보려고 했었는데 다른 제목이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네. 여담이지만 제가 이 영화를 보기 전에 영화제에 출품됐을 때 자꾸 이 영화를 제가 이어지는 길이라고 해가지고 개봉 전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땅이라고 해야지라고 했던 개인적인 일화가 있습니다. 배우분들께도 질문해 주셨죠. 가장 촬영 때 힘들고 좀 어렵다고 생각했던 게 이후에 봤을 때 가장 만족스러운 장면인지 그것이 일치하는지에 대한 질문 주셨는데요. 권민정 배우님부터 답변해 주실까요? 가장 힘들었던 장면은 저희가 런던 도착하고 그날 찍었어요? 그 다음날 찍었어요? 저 촬영 그날 테스트 촬영금 취소했었나요? 그래서 시차적은 또 물론이고 잠을 아무튼 못 잔 상태에서 잠을 이겨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장면을 찍을 때 언제였지? 런던 집에서
호림이랑 이원 그리고 서경, 동원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때 진짜 죽겠는 거예요. 진짜 눈이 이게 사람이 이제 물리적으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눈이 계속 감기고 서로 계속 그냥 눈 계속 뜨고 서로 쳐다보고 있고 거의 막 힘주고 근데 그 장면이 그때는 그러니까 다른 게 힘든 게 아니라 그냥 잠이 쏟아지니까 일단 이거를 버티는 게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되게 웃기거든요. 지금 생각해봐도 우리 그때 어떻게 찍었지 하면서 서로 막 어떻게 찍었지 하면서 잠게 막 서로 막 포커스를 하면서 잠게 막 이러면서 찍었거든요. 근데 그 장면이 뭔가 봤을 때 막 좋았다, 물론 다 좋지만 좋았다라는 것보다는 힘든 만큼 되게 기억에 많이 남고 재밌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뭐 힘들었다면 그 장면이 그렇긴 한데 그냥 저는 제가 좋았던 거는 테라스 씬에서 제가 원래 라이터를 놓고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제가 그냥 연기하다가 저도 모르게 그냥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동아님이 라이터 불을 붙여야 되는 게 사실 시나리오에 있는 거였는데 라이터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냥 시즌이 끝나잖아요. 그래서 그 장면이 저는 보면서 되게 재밌었던. 네. 근데 이런 건 다시 가자고 할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감독님. 근데 그 느낌이 좋아서 그냥 가신 거예요? 졸리고 시간도 없고. 근데 시나리오에 라이터 없는 그런가? 원래 엇갈린 기억이니. 붙이는 네. 게 그거 아니었어요? 엇갈린 기억이 라이터가 없어서 네. 담배를 못 피는 게 시나리오. 여러분 기억이 이렇게 왜곡돼요. 그래서 기억의 왜곡됨을 다시 한번 이렇게 또 경험으로 이야기해 주시는데 엇갈린 기억이므로 황급히 넘어가겠습니다. 네. 유세윤님은 일치하세요? 힘들었던 장면과 가장 마음에 드는 장면? 저는 기억나는 건 혼자 주로 있었던 시간이 많은데 그때 너무 맛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파스타 너무 맛있고 납작복숭아 처음 보네? 먹어봐야지 그래서 막 먹다가 아마 제 촬영분을 거의 몰아서 이렇게 찍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굉장히 내가 괜히 복숭아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좀 약간 몰아쳐가지고 정신없다? 그랬던 기억. 그러셨다고 합니다. 다음 질문 있으시면 또 받아볼까요? 네, 손 드신 관객분 마이크 전달드립니다. 네, 좀 질문 드리기 전에 좀 신기한 상황이라도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조혜영 감독님 영화로 네, 맞아요. 독립영화관에서 단편 상영과 또 인터뷰를 가지셨죠? 예, 그걸 처음 봤는데 이 옆에 있는 동생이 갑자기 정보람 배우의 인스타 스토리에 그게 올라왔다고 저보고 다음 소에 영화 너무 좋아서 앞으로 되게 기대가 되는 감독님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감사한 자리라고 미리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알고 보니까 또 지인이 촬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감독님한테 두 가지 질문해도 괜찮나요? 하나는 그 두 개물과 한 개의 라이터랑 주인들이랑 이 영화랑 다 봤을 때 약간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약간 현실적인 맥락에서 보여주시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약간 비현실이거나 환상 같은 어떤 그런 느낌으로 영화가 이렇게 바뀌는 어떤 그런 경계에 있다는 생각을 좀 자꾸 하게 됐었는데 감독님이 어떤 그런 걸 염두에 두시게 연출하셨는지 하나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미리 답변 되셨으면은 뭐 상관이 없지만 촬영이 되게 세련되고 공간을 잡아내서 무드를 만드는 그게 되게 놀라운 수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촬영의 원칙이랄까 촬영 감독님이랑 혹시 안 나온 얘기 중에 어떤 것들을 또 상의하셔서 그렇게 공간을 잘 잡으셨는지 여쭤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그 KBS 독립영화관에서 단편을 상영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까지 봐주시고 또 영화 봐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 먼저 드리면은 이어지는 땅도 그렇고 말씀해주신 단편 작업들도 그렇고 질문하셨던 것 같이 그 현실과 비현실적인 것들, 환상적인 것들의 경계를 담아보고 싶은 욕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계속 글을 쓰고 싶어 하고 그런 이미지나 이야기들을 담아내면서 관객들과 함께 영화를 보고 싶은 욕심도 있어서 지적해주신 그 두 가지 포인트가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지점들이고 그리고 촬영적인 거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단편 세 작품도 그렇고 이어지는 땅도 그렇고 이진근 촬영 감독님하고 촬영을 항상 함께 했었는데 이진근 촬영 감독님 특유의 안정적이고 그 다정한 시선의 촬영자로서의 그 자질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정말 기술적으로 늘 그 안정적이시고 제가 그거에 100% 의지하면서 현장에서 같이 무언가를 발견할 때 같은 시선에서 바라봐 줄 수 있는 촬영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촬영 감독님의 공이 큰 것 같아요. 그런 만약에 그게 우아하게 느껴졌거나 아름답게 느껴졌다면 촬영 감독님께서 탁월하게 촬영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진근 촬영 감독이 촬영하신 최근의 작품으로는 지금 아직도 극장에서 상영 중인 절의 고도라는 작품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영화의 촬영이 좋으셨다면 그 영화는 또 다른 톤의 매너로 좋은 촬영을 볼 수 있는 영화라서 추천드리고 싶고요. 혹시 마지막 질문 있으시면 하나 받아볼까요? 질문 있으신 관객분 계신가요? 네. 뒤쪽에 손을 드신 관객분 마이크 전달드립니다. 저 일단 이거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저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이게 해외에서 이제 찍다 보면 혹시나 이제 시나리오에서 배경되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그 시나리오에서 어떤 부분 잘 못 들었는데 해외 촬영을 하다 보면 현재 도착했을 때 현재 상황이나 여건상 좀 달라지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있는지 여쭤보신 것 같아요. 다행히 제가 런던하고 밀라노는 그 밀라노 분량을 촬영하는 모든 장소들은 어쨌든 미술 감독으로 참여해준 친구가 밀라노에 거주하고 있어가지고 시나리오 당시에 필요한 장소와 그 길목 같은 거를 이제 PD님하고 미술 감독님하고 구글 그 로드뷰로 계속 공유하면서 픽스를 했었고 촬영할 당시에 현장에 가서 촬영 감독님하고는 같이 처음 보게 됐었는데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촬영 감독님하고 함께 현지 헌팅을 가거나 사전 답사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촬영 직전에 바뀌는 배경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거의 길에서 촬영한 씬들은 거의 다 즉흥적인 환경 안에서 결정되었던 촬영 장소들이 많았고 그리고 초반에 오프닝 시퀀스라고 불릴 만한 그 영국 공원에 있는 개를 산책하러 나온 사람들의 모습은
그날 비가 와가지고 저희가 공원에서 촬영을 하다가 잠깐 배우들과 스태프들이 쉬고 있었는데 그 비가 내리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촬영 감독님하고 저하고만 이제 급하게 카메라를 들고 공원을 찍으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 개를 데리고 나오신 어떤 아저씨가 되게 흔쾌히 웃으면서 카메라 쪽으로 막 뭔가 연기자처럼 뽐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보여서 그 씬은 저도 너무 좋아하는 장면인데 그렇게 즉흥적으로 찍게 된 장면 중에 하나예요. 초록색 티셔츠 입으신 분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그분이 주인공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너무 길고 진짜 안정적으로 걸어오시는 세팅이어서 그래서 그 재미있는 이 영화의 오류, 그러니까 첫인상의 오류 같은 것을 만드는 첫 장면이기도 한 것 같은데 그게 현장의 즉흥성으로 발휘되는 포착이라는 점이 굉장히 재미있게 느껴집니다. 좋은 질문 해주신 덕에 재미있는 이야기를 또 마지막으로 들은 것 같고요. 오늘 오신 관객 여러분들은 개봉도 전에 미리 부지런히 움직여주신 관객분이라 오늘 네 분의 감사함이 더 다른 관객들보다 크실 것 같은데요. 끝인사 말씀씩 마음 담아서 잘 전해주시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셀 배우부터 차례를 해주실까요? 아, 네. 오늘 너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밖에 눈이 많이 오는데요. 돌아가실 때도 안전하게 조심하게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에 계셔서 모르셨을 텐데 눈이 펑펑 옵니다. 네. 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곧 개봉하는데 주변 분들께 많이 소원해주시고 이제 새해가 됐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안전히 귀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첫 상영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토요일 주말 이렇게 황금 같은 시간에 영화관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뭐 드릴 건 없고 그래도 마음을 드릴게요. 너무 감사드려요. 새해 복 정말 많이 받으시고요. 올 한 해 건강하시고 사랑 많은 한 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심히 귀가하세요. 네, 오늘 그 GV 참석하러 오는 길에 여러분들은 아직 모르시겠지만 눈이 정말 큰 입자에 눈이 펑펑 내리는 길을 달리면서 왔는데 이 추운 날과 바쁜 주말 시간 속에서 저희 작품 보러 와주신 관객 여러분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개봉하기도 전에 찾아와 주신 것도 정말 배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가하실 때 안전하게 귀가하시고 민정 배우님과 다른 배우분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새해 복 가득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진짜 눈이 그쳤을지 모르겠는데 많이 내리는 상황이라 조심히 안전히 귀가하셨으면 좋겠고 1월 10일에 개봉을 하니까 주변에 많은 입소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